1974년생 호랑이띠 분들, 요즘 이상하게 내가 아직 끝난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 자주 들지 않으셨습니까?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놓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건 성격이나 조급함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운 구조가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6년 병오년 1974년 갑인생에게 어떤 흐름이 오는지, 어느 시기에 조심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마음을 정리하면 되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1974년 갑인생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원래 크게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답답하고 직접 해야 풀립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그 감각 틀리지 않았습니다. 2026년 병오년은 갑인생에게 다시 오지 않을 흐름 전환의 해입니다. 10년 뒤 이 시기를 떠올릴 때 두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그때 결정했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하거나, 그때 움직여서 다행이다 하며 감사하거나, 차이는 지금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 후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2026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문장을 직접 타이핑하는 행위가 무의식의 기준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상담실에 가면 복채를 내듯이 여기선 구독과 좋아요가 그 역할입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974년 갑인생은 양의 나무 갑목을 타고났습니다. 갑목은 큰 나무입니다. 높이 자라고 넓게 펼쳐지고 단단합니다. 숨기려 해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갑인생은 조용히 사는 게 안 맞습니다. 드러나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앞장서야 합니다. 인지지는 봄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기운이 움트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갑인생은 시작을 잘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에너지가 가장 큽니다. 이게 갑인생의 기본입니다.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병은 양의 불, 태양입니다. 오는 한여름의 불입니다. 불 위에 불이 겹친 해입니다. 이건 양날의 칼입니다. 잘 쓰면 폭발적인 추진력이 됩니다. 잘못 쓰면 과열되고 무너집니다. 갑인생에게 2026년은 나무가 불을 만나는 해입니다. 나무는 불을 만나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타올라 큰 빛을 내거나 타버려 재만 남거나, 명리학에서 이걸 식상운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기운이 강한 운입니다. 현실에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첫째, 직장에서 내 방식을 밀어붙이고 싶어집니다. 왜 이렇게 하지? 이건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그래서 직접 나서게 됩니다. 상사나 동료와 의견이 자주 부딪힙니다. 둘째, 사업하시는 분은 확장하고 싶어집니다. 새로운 분야로 넓히거나 규모를 키우거나 사람을 더 뽑거나 머릿속이 바빠집니다. 그런데 현실 여건이 안 따라올 수 있습니다. 셋째, 가정에서도 내 뜻대로 하고 싶어집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누가 나쁜 게 아닙니다. 2026년 자체가 그런 기운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내 에너지가 강하게 올라오는 해라서 충돌이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운은 쓰기 나름입니다. 같은 해를 맞아도 사람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시고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방향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합니다. 오늘 드릴 방법은 3가지입니다. 이건 부적이 아니고 기운을 바꾸는 물건도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감정을 확인하고 행동 전에 한 번 더 숨 고르게 만드는 생활 기준점입니다. 첫째, 진한 초록색 계열 물건. 둘째, 금속 감촉이 있는 물건. 셋째, 손에 잡히는 무게감 있는 물건. 새로 살 필요 없습니다. 집에 이미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각 시기별로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는 조심 구간입니다. 재물 흐름은 있지만 나가는 게 더 많습니다. 투자 제안이 들어와도 3월까진 보류하십시오. 급하게 결정하면 손해봅니다. 사람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상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심장과 혈압을 조심하십시오. 스트레스가 몸으로 바로 옵니다. 과로하지 말고 충분히 쉬십시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가? 다들 천천히 하는데 나만 급한 건가? 이렇게 참는 게 맞는 건가? 하지만 이건 조급함이 아닙니다. 이 시기의 흐름이 사람을 그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이 시기엔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어도 참고, 말하고 싶어도 미루고, 움직이고 싶어도 기다리십시오. 첫 번째 기준점 진한 초록색 계열 물건. 굳이 새로 살 필요 없습니다. 수건, 파일, 볼펜, 휴대폰 배경화면처럼 이미 매일 쓰는 물건이면 충분합니다. 진한 초록색은 나무의 기운을 안정시키는 색입니다. 과열되려는 마음을 차분하게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건 기운을 바꾸는 물건이 아니라 과열된 마음을 가라앉히는 멈춤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건을 10초만 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말하십시오. 오늘 나는 급하지 않다. 출근할 때 가방에 넣거나 주머니에 넣고 다니십시오. 답답한 마음이 들 때 그 물건을 만지십시오. 집에 돌아와서 그 물건을 다시 손에 주십시오. 하루를 돌아보며 속으로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참았다. 실제로 참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이 문장을 말하는 행위 자체가 무의식의 기준을 만듭니다. 이렇게 3개월을 반복하십시오. 구독자분이 연락 주셨습니다. 작년 비슷한 시기에 사업 확장 제안을 받았는데 영상 보고 3개월 미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고 먼저 시작한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물건이 막은 게 아닙니다. 본인이 신중하게 선택한 겁니다. 다만 영상이 그 선택을 도왔을 뿐입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나무의 기운이 불을 만나기 직전입니다. 불이 크게 타오르기 전에는 바람이 세게 붑니다. 그 바람에 휘둘리면 방향을 잃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바람을 견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 3월은 멈추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충돌합니다. 천천히 관찰하십시오. 4월부터는 흐름이 바뀝니다. 계약이나 협상에서 좋은 조건이 나옵니다. 1, 3월에 기다린 분들에게 기회가 옵니다. 이때는 결정하셔도 됩니다. 단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진행하십시오. 새로운 인맥이 생깁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도움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과 스타일이 비슷합니다. 처음엔 경쟁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엔 동료가 됩니다.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1, 3월에 무리했던 몸이 회복됩니다. 컨디션이 좋아지고 활력이 돌아옵니다. 이때 가벼운 운동 시작하시면 좋습니다. 걷기나 등산부터 하십시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기회 맞나? 좋긴 한데 확신이 안 서.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이건 신중함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래 고민하면 기회는 지나갑니다. 이 시기엔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의견도 들어보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시작하십시오. 두 번째 기준점, 금속 감촉이 있는 물건. 이것도 새로 살 필요 없습니다. 열쇠, 동전, 시계, 금속 펜처럼 손에 잡히는 차가운 감각이 있는 물건이면 충분합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은 과열된 기운을 분산시킵니다. 이건 기운을 바꾸는 물건이 아니라 결정 전에 한 번 더 숨 고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아침에 그 물건을 손에 주십시오.
팔찌라면 왼손목에 차십시오. 동전이나 열쇠라면 주머니에 넣으십시오. 쥐면서 속으로 말하십시오. 오늘 나는 열린 마음으로 받는다. 중요한 미팅이나 결정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만지십시오. 긴장되면 그 물건을 만지면서 심호흡하십시오. 저녁 루틴. 집에 돌아와서 그 물건을 마른 천으로 가볍게 닦으십시오. 하루 동안 여러분이 과도한 기운을 흡수했습니다. 닦아내는 행위가 리셋입니다. 깨끗하게 닦아서 제자리에 두십시오. 이렇게 3개월을 반복하십시오. 명리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나무가 불을 만나 활활 타오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불이 타오르려면 공기바람과 필요합니다. 혼자만의 생각으로는 불이 커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바람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4, 6월은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기회는 완벽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불완전해도 받아들이십시오. 7월부터 9월까지는 고비 구간입니다. 말을 조심하십시오. 감정적일 때 한 말이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나중에 후회합니다. 재물이 들어오지만 동시에 큰 지출도 생깁니다. 집 관련, 차량 관련, 경조사 비용이 겹칩니다. 미리 여유 자금을 준비하십시오. 급하게 빌리지 마십시오.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괜찮다가도 갑자기 무너집니다. 혼자 버티려 하지 마십시오. 믿을 만한 사람 한두 명에게 털어놓으십시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계속 생기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힘든 건가? 이제 포기하고 싶다. 하지만 이건 무능함이 아닙니다. 이 시기의 흐름이 사람을 그렇게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약한 게 아닙니다. 이 시기엔 지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내 말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자리를 지키십시오. 확장보다 방어가 중요합니다. 3번째 기준점 손에 잡히는 무게감 있는 물건. 이것도 새로 살 필요 없습니다. 문진, 작은 돌멩이, 열쇠 묶음처럼 손에 쥐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손에 잡히는 무게감은 올라온 감정을 물리적 감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이건 부적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 올라왔다는 걸 손의 감각으로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물건을 손에 쥐십시오. 양손으로 감싸듯이 쥐십시오. 눈을 감고 심호흡 3번 하십시오. 천천히 깊게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말하십시오. 오늘 나는 지킨다. 그 물건을 주머니에 넣고 나가십시오. 화가 나거나 힘들 때 주머니 속 물건을 만지십시오. 말이 나오기 전에 물건을 만지면서 심호흡 3번 하십시오. 집에 돌아와서 물건을 꺼내십시오.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으십시오. 하루 동안 여러분이 감정을 흡수했습니다. 물로 씻어내면 리셋됩니다. 물기를 닦고 창가에 두십시오. 햇빛이나 달빛에 두면 더 좋습니다. 잠들기 전 물건을 다시 손에 쥐고 말하십시오. 오늘 하루 나는 잘 지켰다. 실제로 지키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이 문장을 말하는 행위 자체가 무의식의 기준을 만듭니다. 이렇게 3개월을 반복하십시오. 구독자분이 연락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동료와 자주 부딪혔는데 주머니에 작은 문진을 넣고 다녔다고 합니다. 말이 나오려 할 때마다 주머니 속 문진을 만지면서 참았고 결국 큰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문진이 막은 게 아닙니다. 본인이 참은 겁니다. 다만 물건이 그 선택을 도왔을 뿐입니다. 명리적으로 보면 이 시기는 불이 가장 크게 타오르는 때입니다. 불이 너무 크면 주변까지 태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가까운 사람이 다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불의 크기를 조절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7, 9월은 지키는 연습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모든 걸 다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가진 것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10월부터는 마무리 구간입니다. 한 해 동안의 재물 흐름을 정리하십시오. 통장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끊고 남은 빚이 있으면 갚으십시오. 연말까지 정리해야 내년이 편합니다. 사람 관계도 정리하십시오. 올해 도움 준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십시오. 연락 끊긴 사람은 그냥 두십시오. 억지로 붙잡지 마십시오. 남은 관계만 잘 챙기십시오. 건강검진 받으십시오. 한 해 동안 무리한 몸을 점검하는 시기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긴 증상도 확인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끝을 잘 맺어야 다음 시작이 좋습니다. 2026년을 흐지부지 끝내지 마십시오. 12월 31일까지 정리하십시오. 그래야 2027년이 편하게 열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2월은 마무리의 시기입니다.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있던 것을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 기준점 다시 정리합니다. 첫째, 진한 초록색 계열 물건 1, 3월 사용. 아침에 10초 쥐고 나는 급하지 않다. 저녁에 침대 곁에 두고 나는 참았다. 둘째, 금속 감촉이 있는 물건 4, 6월 사용. 아침에 주머니에 넣고 나는 열린 마음으로 받는다. 저녁에 닦아서 리셋. 셋째, 손에 잡히는 무게감 있는 물건 7, 9월 사용. 아침에 심호흡 3번 하고 나는 지킨다. 저녁에 물로 씻고 나는 잘 지켰다. 이건 마법이 아닙니다. 다만 일상 속에서 감정을 확인하고 행동 전에 한 번 더 숨 고르게 만드는 생활관리법입니다. 루틴을 지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준점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선택입니다. 1974년 갑인생 호랑이띠에게 2026년은 특별한 해입니다. 나무가 불을 만나는 해라서 충돌도 많지만 그만큼 확장의 기회도 큽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2026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은 선택 자체가 이미 운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